오늘 9월 2일입니다. 장전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미국 시장 반도체 종목들은 제가 어제 마감 시황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간에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규제를 받는다라는 이유 때문에였는데요. 엔비디아도 결국은 시간의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7.67% 급락을 보여줬고 AMD 역시 3%대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인,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에 쓰는 반도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군사적으로 쓰일 수 있죠. 지금 이제 대만에도 중국으로 추정되는 무인 드론들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자기 전에 그 나스닥 마이너스 2%까지 빠지는 걸 보고 잤는데, 여기서 분기점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장이 좀 많이 빠질 때 갭 상승을 하는 걸 기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올라와주면 심리가 좀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여러 번 시황 때 말씀드렸지만은 갭 상승이 아니고 오히려 갭하락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갭하락이 나와줘야지 저가 인식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양봉으로 끌어올려야지 조금 더 시장이 긍정적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은 어제 개파락을 시작해서 장중에 분봉상 보시면은 세 군데 3대 시장 모두 줄여내고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여준 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들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구장대 산업이 많이 있는 사우나 S&P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좀 기술주 위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약한 흐름을 보여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부분보다 어제 이제 중국 청도시가 코로나로 인해 전면 봉쇄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제 유가를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청도시가 봉쇄를 한다는 건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소위 말해서 수축된다라고 볼 수도 있죠. 시장에서 이제 해석을 하기 나름이죠. 어떤 뉴스가 있을 때 이 뉴스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그 국제 유가가 좀 떨어지잖아요. 이거를 인플레이션 완화로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상황보다 지금 많이 나아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해석을 한다면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청도시의 봉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이제 중국 경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위축되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고 그렇다면은 미국 기업들이 수출 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청도시 봉쇄로 인해서 중국에서 워낙에 기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WTI 기준 한 3%대 3% 이상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인플레이션이 줄어들면은 경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오히려 전략 호강을 보였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잭슨홀 미팅을 여러분들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도 우려가 되고 인플레이션도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즉 중국이 봉쇄되면서 발생하게 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미국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경기 침체는 이미 베이스예요. 경기 침체를 만들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어차피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정값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시장에 둔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르느냐 줄어드느냐 이것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경기 침체도 막아내야 되고 인플레이션도 막아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경기 침체가 된다는 시그널 자체도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경기 침체는 고정값이라고 생각하고 인플레이션이 더 주요한 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줄어드는 거 그 자체만으로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우리 시장은 미국 주식 선물의 흐름에 따라서 연동되는 움직임을 보여줄 겁니다. 계속 그런 흐름이니까요. 어제 시장에 급락이 나왔음에도 제가 드렸던 말씀, 마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루 상승 하루 하락의 전략이 자꾸 변경돼서는 안 된다. 변경되는 거는 자꾸 전략이 변경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심리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리가 흔들리기 때문인데 지금은 심리보다는 전체 시장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 물론 시장이 여기서 조금 더 내려와서 2250대까지 내려와서 쌍바닥을 찍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도 가능한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년 되면은 경기 침체 우려가 더 강화되면서 이 하단까지도 위협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증권사에서 나와가지고 그 시황을 얘기를 할 때 내년 경기 침체 상황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 네 가지를 말씀드리잖아요. 전체 세계 경제가 있고 한국 경제가 있고 기업 실적이 있고 주식이 있으면은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네 개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지만은 가장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거는 세계 경기보다는 주식입니다. 그러면 내년 일은 제가 올해 11월부터 생각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 흐름만 생각하면서 올해 여러분들 내년까지 가져갈 주식을 제가 지금부터 모아가자 그러면 여러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조금 더 짧게 먹더라도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을 원하지. 내년 3월 4월 내년 6월 7월 이야기하면은 사실 그거는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천천히 고민을 해나가야 될 일이고, 매매하는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일단 올해 쌍바닥을 찍는지 아니면은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 형태를 찍는지, 이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우려하실 바는 아니고, 올해 내에는 제 생각에는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2300대에서 2250대 전저점을 깨지는 않을 거니까 최악의 경우라도 쌍바닥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신다면은 그게 추세 흐름을 이탈하는 경우는 아니니까. 물론 부정적인 이슈들이 갑자기 돌발 이슈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막 미국의 커다란 옛날 리먼 사태처럼 중앙은행 투자은행이 뭐 무너진다든지, 항상 말씀드린 러시아가 핵을 쏜다든지, 중국이 대만에다가 전쟁을 선포한다든지, 이런 이제 돌발적인 이벤트는 시장을 강하게 밀어내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돌발적인 이벤트는 저도 예상할 수 없고 전쟁 전문가도 예상할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투자에 넣어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전략을 변경해 갈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장도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